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홍합밸리와 서울특별시에서 함께 운영하는 창업공간 서울창업카페 홍대점의 세무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임병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홍합밸리는 2012년부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재단법인인데요. 교보생명 그리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소셜벤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임팩트업, 제주도에서 취창업 공간 및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J큐브,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함께 창업가, 예비창업가, 개발자 등 다양한 분들에게 공간을 운영해드리고 또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카페 홍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이 되기 전 세무사님을 모시고 세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준비된 강의는 총 2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과 내일 각각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강의를 위해서 바른텍스의 김광수 대표 세무사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곧바로 강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유튜브 댓글창에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강의가 끝난 후 잠시 쉼을 가진 다음에 저희가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려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바로 세무사님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본 강의, 그러니까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기초 세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 우리 5월 종합소득세를 대비해서 5월 종합세 강의랑 절세를 위한 심화 강의가 있으니까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세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세무 강의는 연간 세무 일정, 그리고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의 차이,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 그리고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세금의 종류, 이렇게 알아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연간 세무 일정. 이제 여러분은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세금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간 세무 일정을 잘 파악을 하셔서 놓치시는 세무 일정이 없으셔야 되시고 꼭 잘 챙기시고 나한테 맞는 세금이 어떤 건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지금 연간 세무 일정을 보시면은 신고와 인건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세금에 대해서 연간으로 언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인건비는 직원이 있으신 사업장, 그리고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를 쓰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달 이렇게 인건비 신고도 들어가야 되고,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장은 2월에 연말정산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인 사업자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고는 5월에 하지만 납부는 8월 31일로 연장이 된 점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간 세무 일정이 나와 있는데 각각 언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는 이따 강의를 통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 자, 간단하게 초기 사업자를 위한 연간 세무 맵을 같이 볼게요. 이거는 법인 설립 등기. 처음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개인 사업자를 하실지 법인 사업자를 하실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인 사업자로 선택을 하셨으면은 법인 설립 등기부터 내시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등기가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랑 같이 등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세무사 선정을 하시는 단계로 넘어가시는데, 이때 세무사 선정을 꼭 하셔야 되냐라는 질문이 많아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세무사 선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사업자 등록을 조금 매끄럽게 하고 싶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부터 조언을 많이 얻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진행하셔도 돼요. 그렇게
세무사를 선정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이제 세무 대리인이 있으신 분들은 대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냥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사업자 관련된 업종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 설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카드 단말기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가 되었으면은 다음에는 직원을 고용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4대 보험 가입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원까지 4대 보험 가입이 됐으면은 다 끝나신 거예요. 사업자의 기초 세팅은 끝나셨다 보셔도 되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매월, 반기, 일정대로 나오는 세금을 놓치시지 마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원천세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죠. 원천세는 간단하게 직원의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는 제도예요. 이거는 매월 신고가 원칙이고 2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초기 사업자분들은 연간 세무 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진행을 하실지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개인 사업이 좋은지 법인 사업이 좋은지 문의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표로 나타낸 건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좀 나타냈습니다. 처음 세율을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가 확연히 높으신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인 사업자에 비해 개인 사업자가 세금이 더 높고 그리고 이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도 덩달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 세율 구간을 잘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개인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로 구분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자로 신고를 가능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매출이 간단하게 간이 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이 사업자를 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조금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서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일반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법인 사업자는 처음부터 일반 사업자가 되시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산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전년도 공급가액이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에서 부가세를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자신이 번 거는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돈이나 자금이나 돈을 입출금 내역은 자유롭게 운영하셔도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을 차렸더라도 법인은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본금을 빼시거나 돈을 운용하는 게 자유롭지가 않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 급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내가 번 게 내 거니까 별도의 급여 처리가 불가능한 게 단점이죠. 다만 법인 사업자는 내가 차렸지만 법인에 속해가지고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엽적이지만 개인 사업자는 한 대까지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2021년부터는 한 대를 제외한 2대 이상 차량부터는 가입 대상이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 좋으시고 법인 사업자는 처음부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이니까 이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는 내가 이제 사업을 그만하겠다. 내가 이제 다른 일도 해보고 싶고 형편이 안 된다 하면은
언제든지 폐업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우리 법인 설립 등기, 해산 등기도 거치셔야 되시고 청산도 하셔야 되고 청산으로 일어난 소득에 대해서 배당도 하셔야 되고 여러모로 복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간략히 봤는데 본인이 어떤 업종을 갖고 어떤 사업자를 내실지를 이거를 통해서 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법인 사업자랑 개인 사업자를 봤는데 다음에는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거는 법인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 법인 사업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법인 상호,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게 상호예요. 법인 상호, 우리 사업자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주주는 누가 될지, 그리고 자본금,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임금이 필요해요. 초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금액을 설정을 하시고 참고로 자본금은 현재 100원도 가능해요. 우리나라 상법상 100원도 가능하고 자본금의 규제는 없다고 보셔도 되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을 해주시고 이렇게 법인 골격을 위해 확정할 내용을 정하셨으면은 다음에는 법인의 필수 서류, 정관. 정관은 법인 사업자의 법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법인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들을 정한 법, 책이라고 보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주주 명부, 주주가 누가 있는지 그런 확인 내용이고 출자자 명세서, 이 자본금에 대해서 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갖고 출자를 했는지 그리고 잔고 증명서, 내가 자본금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이 자본금이 실제로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낸 법인 필수 서류를 갖고 법인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부터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설립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10일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인 설립 비용은 혼자 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으신데 법무사분을 통해 가지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법무사 수수료랑 서울에서 만약에 설립하면은 등록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해서 한 평균 8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분들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 80만 원이 절대치는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법인 설립 등기가 나왔으면은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시는 건데 아까 처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이미 나왔으니까 처음에 정관, 임대차 계약서, 주주 명부, 출자자 명세서 그 외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모든 법인, 모든 사업자가 바로 우리가 이것만 준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필수 서류가 있어요. 사업 허가증, 그리고 영업 신고증. 이런 거는 인터넷 상거래, 전자상거래죠. 이렇게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카페 이런 분들은 영업 신고증도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해당 구청에 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서류를 갖고 관할 세무서 혹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가지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법인 등기부 등본보다는 빨리 나와요. 평균 3일 정도. 이 정도면 나오고 만약에 내가 세무사를 선정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세무대리인한테 부탁을 하시면은 발급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라든가 뭐 세금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법인 사업자에 대해 알아봤으면 이제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등기부 등본이란 게 없어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리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업 허가증, 영업 신고증 이런 거 챙기시고 바로 관할 세무서 혹은 가까운 세무서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니까 법인과 다르게 절차도 간단하고 빨리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무사를 선정하셨으면 바로 세무대리인한테 부탁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대행을 맡기는 것도 대부분이니까 잘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할 일, 카드 단말기 설치와 현금 영수증 가맹점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카드 단말기 설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미용실, 뭐 카페 이렇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한해서는 일반 소비자가 와서 카드를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설치를 해주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이 카드 단말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잘 챙기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카드 단말기 없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있어요.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가 와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사업자도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카드 사용이 없는 업종인데 현금 영수증 가입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카드 단말기 설치를 안 하셔도 되시고, 인터넷 가입을 통해 가지고 가맹점 등록이나 전화는 홈택스 세무서죠. 116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사업자 등록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매출의 1% 가산세가 나오니까 꼭 내 업종이 현금 영수증 가입을 하기 위한 필수 업종인지 이것도 꼭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 알아봤어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의 각각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나오는지 다 알아봤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나왔고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근로자 때는 그냥 월급에서 내 세금을 떼갔으면 끝인 건데, 그게 아닌 사업자는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종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업자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가가치세. 자, 여기 개념을 보시면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자,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매출 부가세. 우리가 어디 가서 사업자로서 물건을 팔아요. 그럼 물건 가격이 10,000원이면은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11,000원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11,000원의 매출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내가 인건비,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임대료 아니면은 소모품 자재 이런 것도 10%를 포함해서 다 구입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그리고 나머지 부가세 공제라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뺀 것이 부가가치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밑에 표를 보시면은 개인과 법인 모두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개인도 간이과세자랑 일반 과세자로 구분이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또 분기마다 신고 및 납부인데, 개인 사업자는 일단 간이과세자는 연간 1년에 한 번이에요. 1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일반 과세자, 개인 사업자분들은 반기마다 1월에서 6월분은 7월 25일, 7월에서 12월까지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마다 1분기는 4월 25일, 2분기는 7월 25일, 또 3분기는 10월 25일 이렇게 분기마다 신고 및 납부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업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매번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되고 꼭 내가 사용하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와 내가 구입하거나 또 경비로 인정되는 부가세를 잘 파악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이번 5월이 이제 다가왔어요. 5월에는 가장 큰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자, 개념은 개인이 지난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가로 열고 성실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성실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일반 사업자보다 높은 사업자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업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이 5억 원을 넘게 되면은 성실사업자로 돼서 5월에 신고 및 납부가 아니라 별도로 6월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점, 이것도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으시고, 신고는 꼭 5월 31일까지예요. 신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납부만 연장이 됐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이 표를 보시기 편하게 만든 건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수익금액, 매출이죠. 수익금액에서 경비, 이 사업을 위해서 쓴 빼고 소득공제, 기본 공제도 있을 거고 부양가족이라든가 노란우산 공제라든가 이런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이 옆에 보시면은 종합소득세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죠. 6%에서 42% 구간이고 꽤 높고, 우리나라는 지금 종합소득세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5억 원 초과의 42%도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니까 내가 벌었으면은 종합소득세율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이것도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고, 자, 간단하게 내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1억이고 필요경비가 5천만 원 나가고 이렇게 뭐 소득공제는 0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됐어요. 이 5천만 원이고 옆에 종합소득세율을 보시면은 8,8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은. 그러면은 24%의 구간에 걸리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금이 계산이 되는 게 종합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액공제라든가 세액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들어갈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심화 과정에서 또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율은 계산되고, 법인세, 이거는 법인 사업자분들이 똑같이 법인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뜻해요. 자,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그냥 5월 31일,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로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지만 이 법인세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인이 과세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종료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31일에 과세기간 종료예요.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어떤 대표님분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 특이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9월 말에 과세기간 종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9월 말에서 3개월이니까 12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말로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12월 31일로 안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라고. 그래서 세금은 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웬만하면은 다 12월 31일자로 다 과세기간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법인세는, 자, 옆에 법인세율부터 볼게요. 세율이 확연히 다르죠? 아까 종합소득세율이랑. 여기는 10%에서 25%예요. 자,
아까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 그리고 법인세율은 10%에서 25% 차이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업자분들은 자신의 소득 금액이 일정치를 초과하면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인 게 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2억에서 200억 이하는 20%. 우리나라의 대부분 소기업 분들은 다 10%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기업을 좀 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20%가 거의 대부분이 되실 거예요. 계산 방법도 지금은 표로 간단히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준비할 게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세무 조정이 들어가요. 이거는 간단하게 법인은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법인 통장에서 입출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이 또 한 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있는 걸 세무 조정이라 하고, 법인 카드를 업무 외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빼주거나 아니면은 이체를 했는데 이게 증빙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 경비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조정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정 단계를 거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것도 종합소득세랑 마찬가지로 법인세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치는 금액이 되고, 이렇게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법인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당연히 세액공제, 세액감면, 법인세랑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종류만 해도 몇백 가지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가 힘들고 내일 심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를 찝을 예정이에요. 지금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게 사업자 세금의 3대 세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담이 되고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이 세 가지 세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꼭 놓치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원천세라고 있어요. 이 원천세는 옆에 가로에 근로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내야 될 세금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 지급하는 경우에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예요. 조금 어렵죠?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면은 다들 세전급여,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세전급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250만 원으로 급여를 근로자랑 계약을 했으면은 250만 원을 전부 다 급여로 주시나요? 아니죠. 여기에는 4대 보험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소득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한 30만 원을 떼고 그렇게 근로자한테 주는 경우, 이렇게 뗀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 원천세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법인 대표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 대표자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항상 원천세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주의를 해주시면 좋으시고, 개인 사업자는 자신의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급여 자체도 없고 내가 갖고 가는 급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이 안 되고 직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는 이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급일이에요. 지급일. 급여를 매달 5일에 지급을 해요. 이번이 4월이죠. 4월에 일을 한 거를 5월 5일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은 4월 기속으로 했지만 신고는 지급을 하는 다음 달이라는 거를
꼭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어떤 대표님분들은 이거를 착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천세가 자꾸 밀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금액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달 신고 및 납부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근로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장은 매월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반기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시면 돼요. 세무서에. 우리 사업장은 매달 하는 게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신청을 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의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7월에서 12월까지의 원천세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요. 장점은 6개월치를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니까 그간에 있었던 수정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은 한 번에 반기치를 원천세 납부를 하니까 사업자분들이 부담이 되세요. 한 번에 목돈이 크게 나간다. 물론 사업자분의 돈은 아니지만 이게 한 번에 나간다라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해서 근로자들이 더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으시는 거고 덜 낸 세금이 있으면 다시 추가 징수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원천세는 연말정산에 계속 연관이 되고 있고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원천세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사업자분들의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근로자분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이거 내가 직원들 거 내가 납부하는 게 너무 금액이 크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오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떼고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원천세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좀 연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랑 법인세와 혹은 종합소득세는 떨어져 있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세금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 매출이 1,100만 원이 일어났고 부가세 포함으로 매입이 550만 원이 일어났어요. 그럼 아까 부가세는 여기서 10%를 뗀 세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매출 부가세는 100만 원, 매입 부가세는 50만 원. 이렇게 뗀 게 납부할 부가세가 되고 이것만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매출과 매입에서 10%를 뺀 거. 그리고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걷어낸 매출과 매입을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게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우리 매출 신고도 확정이 돼요. 이렇게 매출 신고가 확정이 되고 추후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 부가가치세 때 신고했던 매출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때 신고를 잘못하시면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부가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별도의 개념이 아닌 연관되어 있고 꼭 잘 이해를 하시고 세무사 없이 스스로 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막막해 하세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개념, 이거를 잘 알고 스스로 신고하시더라도 상담이라든가 충분히 받고 검토를 요청을 하는 것도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꼭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금에 대해 많이 알아봤으면은 이번에는 4대 보험에 대해 좀 간략히 알아볼 거예요.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진행하고 직원이 있는 경우는 이 4대 보험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거를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을 사업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을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근로자 한 명을 채용을 했으면은
이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사업주가 50%를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이고, 이 4대 보험도 많이 놓치세요. 사업자분들이 직원을 처음으로 채용을 하신 분들이 4대 보험 신고도 누락을 하시고, 그리고 4대 보험 계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고 꼭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대 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오늘이 4월 27일이면은 근로자를 올해 고용을 했으면은 오늘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4대 보험공단에 꼭 입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촉박해요. 2주 안에 이렇게 입사 신고를 하는 게. 그런 경우에는 고용하고 다음 달 15일 이내에 입사 신고를 해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고용을 했으면은 5월 15일까지는 4대 보험 입사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입사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는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니까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창업 기업이고 아직 근로자를 뽑을 여력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을 고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은 또 이 별도로 입사 신고랑 별도로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라고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 달 15일까지 꼭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직원을 한 달 이상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뭐 수습 직원, 아니면 계약직 직원, 정규 직원 이런 거를 떠나서 직원을 한 달 이상 고용을 할 거면은 4대 보험 가입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퇴사를 해요.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상실 신고죠. 자, 이것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5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4월 달에 퇴사를 하면은 5월 15일까지는 퇴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이 대략 19%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4대 보험 요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번 2020년만 해도 건강보험 요율이 올랐고, 작년 10월에는 고용보험도 올랐고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4대 보험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직원 고용했을 때 아니면은 법인 대표가 급여를 갖고 갈 때 내 4대 보험이 어떻게 떼어가고 있는지 이것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4대 보험 요율이에요. 이거는 지금 2020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있죠. 장기요양보험은 간단하게 건강보험에 속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속해 있고, 그래서 이 요율을 보면은 제일 높은 게 뭘까요? 국민연금 4.5%씩 부담 9%죠. 그리고 건강보험 3.335%씩 부담 6.67%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밑에 예시를 하나 들어놨어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를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업주는 얼마를 부담하고 또 근로자는 얼마를 부담하는지를 나타낸 건데, 자, 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는 사업주 부담부는 21만 1,374원이에요. 근로자 부담부는 18만 6,374원. 그래서 근로자는 이거 빼고 200만 원 세전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랑 소득세를 빼면은 뭐 180만 원 이 정도로 받아가게 되는 게 세후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한 4대 보험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자, 우리 사업주가 근로자를 200만 원 근로자를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인건비로 나가는 게 끝일까요? 200만 원이? 아니죠. 이 200만 원에는 근로자의 거 4대 보험도 같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소득은 얼마고 아니면은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손익계산이나 이런 거에 조금은 더 정확히 계산이 된다는 거, 이걸로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제일 놀라는 게 4대 보험 고지서예요. 고지서 받으시면은 다들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최저시급 직원 한 명 고용했는데 4대 보험을 5, 60만 원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근로자 것도 나오지, 대표님이 부담하는 것도 나오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개인 사업자 분들도 4대 보험 가입자로 같이 딸려가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의 4대 보험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깜짝 놀라시고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 안 한 세무 대리인과 말 차이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세무사님, 이거 왜 설명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를. 근데 세무사 분들은 당연히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거를 설명을 안 해 놓으니까 아니 그거 원래 나와요 라고 해도 사업자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근로자 고용했을 때는 4대 보험도 염두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4대 보험도 체크를 했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것도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내가 이분의 급여를 얼마로 드려야 될지, 얼마로 체크해야 될지도 중요해요. 자, 2020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봤는데 2019년 최저시급부터 볼게요.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근로자 고용할 때 급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4만 5,150원이에요. 이게 하루 8시간 그리고 주 5일,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입니다. 2020년을 그럼 비교해 볼까요?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이죠. 조금 올랐어요. 아주 소폭 상승했는데 다만 근로자를 고용 시에는 최저월급은 179만 5,310원이에요. 아주 조금 올랐어요. 지금 최저시급은 항상 오르고 있고 10,000원으로 최저시급을 맞추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22년 이때 되면은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될 것 같아요. 이 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표로 밑에 아주 조그맣게 요약을 했는데 이 179만 5,310원은 209시간 곱하기 8,590원이죠. 이 8,590원은 최저시급이고 209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주 5일로 40시간이에요. 주 40시간. 근데 우리가 만기 근무를 하면은 주휴수당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다들. 이 주휴수당 때문에도 뭐 이거를 빼야 된다,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이건 빼야 된다, 그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 갈등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노사관계에서. 최저시급을 정할 때도 경영자협회와 근로자협회 둘 사이에서도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논쟁인데 이렇게 주휴수당을 더했으면은 주 48시간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월 4.345주로 계산이 돼요. 어느 달은 4주를 넘는 달도 있고 어디는 뭐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48시간 곱하기 4.345주를 하면은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고 뭐 식사 시간을 1시간 빼면은 이게 거의 뭐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된 게 209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가 179만 5,310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내가 근로자를 채용해서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주고 싶을 때는 항상 이 금액을 명시를 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낮게 주면은 최저시급 위배가 되는 점 꼭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왜 최저시급을 안 줬냐, 근로자랑 합의를 해라,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주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 강의는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 신청, 그리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종류, 그리고 사업자가 알아야 될 세금의 종류, 4대 보험, 최저시급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에 살을 더 붙일 예정이에요. 심화 과정으로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어떤 세금 혜택이 있고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비를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직원을 고용했을 때는 최저시급은 많이 오르는데 정부지원금은 없나요? 그런 정부지원금 내용 이런 거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가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세무 기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